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만물박사 고양이 말랭입니다. 영상이 시작되면 휴대폰은 살며시 내려놓고 눈을 감고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세요.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리는 눅눅한 여름밤 더즐리 가족의 벽장 없는 네 번째 침실 안이 해리의 방에서 그는 또다시 지긋지긋한 여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가 세상을 집어삼킬 듯했고 방 안에는 침대 하나와 낡은 옷장, 그리고 몇 권의 책만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모 페투니아의 째지는 듯한 목소리와 이모부 버논이 고함 소리가 벽을 뚫고 들어오는 듯했고 두들리의 쿵쿵거리는 발소리는 해리의 신경을 거슬리게 했습니다. 해리는 호그와트에서의 마법 같은 시간들을 떠올리며 이 지긋지긋한 먹을 세상에서 벗어나 마법 세계로 돌아갈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생일도 챙겨주지 않는 야박한 집에서 해리는 마법에 대한 갈증과 함께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그는 답답한 마음에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방 안에 불쑥 나타난 초록색 눈을 가진 작은 생명체의 해리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커다란 귀를 펄럭이며 해리를 올려다보는 그 생명체는 다름 아닌 집요정 도비였습니다. 도비는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듯한 목소리로 해리에게 호그와트로 돌아가지 말라고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호그와트에서 끔찍한 일들이 벌어질 것이며 해리의 목숨이 위험할 것이라는 알 수 없는 경고와 함께 말이죠. 도비는 해리가 호그와트로 돌아가는 것을 막기 위해 온갖 소동을 벌였습니다. 마법으로 푸딩을 공중에 띄워 떨어뜨리고 그 소동 때문에 이모부 버논은 해리가 마법을 썼다고 오해하여 해리를 방에 가두고 쇠창살까지 박아 넣었습니다. 창문에는 두꺼운 쇠창살이 박혔고 식사도 제대로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해리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마법 세계와의 모든 연결이 끊어진 듯한 기분이었죠. 한밤중 깜깜한 밤하늘을 가르며 밝은 헤드라이트 불빛이 해리의 창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낡았지만 여전히 위풍당당한 하늘색 포드 앵글리아 자동차였습니다. 자동차 안에는 붉은 머리의 론 위즐리와 그의 쌍둥이 형제 프레드 조지가 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해리를 구출하기 위해 가족의 마법 자동차를 몰고 온 것이었습니다. 해리는 눈물을 글썽이며 짐을 챙겼습니다. 트렁크에는 낡은 트렁크 하나와 부엉이 헤드위그가 전부였습니다. 그는 재빨리 창문을 통해 자동차에 몸을 싣고 더즐리 가족의 집을 벗어났습니다. 자유와 마법이 기다리는 위즐리 가족의 보금자리 버로로 향하는 길은 더없이 즐거웠습니다. 자동차는 시원한 밤 공기를 가르며 하늘을 날았고 해리는 오랜만에 느껴보는 자유로움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버로에 도착한 해리는 위즐리 가족의 따뜻한 환대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엉뚱하지만 정이 넘치는 위즐리 가족은 해리에게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론의 엄마 몰리 위즐리의 푸짐한 음식과 사랑이 담긴 잔소리 론의 아빠아서 위즐리의 마법 물건에 대한 끝없는 호기심, 그리고 론의 여동생 진이 위즐리의 수줍은 미소까지 모든 것이 해리에게는 꿈만 같았습니다. 버로는 비록 낡고 비좁았지만 마법으로 가득 찬 따뜻한 보금자리였습니다. 마법 같은 아침 식사 저절로 뜨개질하는 바늘 날아다니는 시계 등 모든 것이 신기하고 즐거웠습니다. 해리는 위즐리 가족과 함께 마법 세상의 즐거움을 만끽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개학날 킹스크로스역 9와 4분의 3승강장으로 가는 길은 언제나처럼 혼란스러웠지만 해리는 론과 헤르미온느와 함께 호그와트 급행열차에 몸을 싣고 새로운 학년에 대한 기대로 가슴이 부풀었습니다. 플랫폼은 학생들과 가족들로 북적였고 여기저기서 마법 같은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트렁크를 든 학생들이 카트를 밀며 벽을 통과하고 부엉이들은 부엉이들끼리 지저귀고 고양이들은 도도하게 걸어 다녔습니다. 하지만 9와 4분의 3승강장에서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해리와 론이 승강장으로 들어가는 벽에 부딪혀 통과하지 못한 것이었죠. 아무리 노력해도 벽은 통과되지 않았고 호그와트 급행열차는 이미 출발했습니다. 두 사람은 당황했고 주변의 시선에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들은 아서 위즐리의 마법 자동차를 타고 호그와트로 날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밤하늘을 가로지르는 자동차는 아찔했지만 스릴 넘치는 경험이었습니다. 구름 위를 날고 별이 쏟아지는 밤하늘을 가르며 호그와트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는 호그와트의 거대한 나무 폭풍 버드나무에 불시착하고 말았고 자동차는 심하게 부서졌습니다. 이 사건으로 해리와 론은 교수님들로부터 엄한 꾸중을 듣게 되었습니다. 스네이프 교수는 퇴학을 주장했지만 덤블도어 교장의 중재로 겨우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새로운 학년이 시작되고 해리는 새로운 어둠의 마법 방어술 교수인 길더로이 로카트를 만났습니다. 로카트는 수많은 책을 쓴 유명한 마법사였지만 사실은 남의 업적을 가로채는 사기꾼이었죠. 그의 허풍과 무능력함은 곧 드러났고 학생들은 그의 수업에 실망했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자신의 영웅담을 늘어놓았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할 줄 몰랐습니다. 심지어 마법 생물을 풀어놓고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해 수업을 엉망으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호그와트에서의 생활은 늘 예측 불가능한 일들로 가득했습니다. 평화로운 일상 속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습니다. 할로윈 밤 호그와트 벽에 핏빛 글씨가 나타났습니다. 비밀의 방이 열렸다. 후계자의 적들은 조심하라. 이 글과 함께 필치의 고양이 노리스 부인이 돌처럼 굳어버리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비밀의 방에 대한 소문이 걷잡을 수 없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년 전에도 비밀의 방이 열려 먹을 태생 학생들이 공격당했으며 심지어 한 명의 학생이 죽임을 당했다는 이야기까지 돌았습니다. 사람들은 비밀의 방의 후계자가 슬리데린의 후계자이며 슬리데린의 후계자가 비밀의 방을 열어 먹을 태생 학생들을 공격하고 있다고 수군거렸습니다. 학교는 공포에 휩싸였고 복도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헤르미온느는 이 사건의 배후를 밝히기 위해 비밀의 방에 대한 정보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금지된 구역에 있는 책까지 찾아가며 비밀의 방에 대한 단서를 파헤쳤습니다. 밤늦게까지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마법약 제조법을 연구했습니다. 한편 해리는 론과 헤르미온느와 함께 변신 무략을 만들어 슬리데린 학생들을 조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들은 변신 무략을 만드는데 필요한 재료를 구하고 폴리주스 마법약을 몰래 만들었습니다. 지하 감옥에 있는 스네이프 교수의 약장문을 따고 희귀한 재료들을 훔쳐냈습니다. 변신 무략을 마신 해리와 론은 슬리데린 학생들인 크레이브와 고일로 변신하여 슬리데린 기숙사로 잠입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드레이코 말포이로부터 비밀의 방이 50년 전에 열렸으며 그 당시에도 학생들이 공격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단서는 얻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슬리데린의 후계자가 뱀의 후손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점점 더 많은 학생들이 돌처럼 굳어버리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밝고 명랑했던 저스틴 핀치 플래칠리가 복도에서 굳어버렸고 해리를 열렬히 따르던 어린 1학년 학생 콜린 크리비도 카메라를 들고 공격당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이게도 친구들을 돕기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움직이던 헤르미온느마저도 괴물의 공격을 받아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그녀는 마지막까지 책을 손에 쥐고 있었는데 그 책은 바실리스크에 대한 책이었습니다. 호그와트는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학생들은 밤늦게까지 복도에 나가지 않았고 교수들은 비상회의를 열었습니다. 사람들은 해리가 슬리데린의 후계자일지도 모른다고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해리가 뱀과 대화하는 능력 파셀마우스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죠. 사실 해리는 살라자르 슬리데린의 후손만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알려진 파셀마우스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이 능력 때문에 그는 학생들 사이에서 공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해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오해를 받게 되었고 친구들조차 그를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해리는 자신을 둘러싼 오해를 풀고 친구들을 돕기 위해 사건의 진상을 파헤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해그리드가 비밀의 방 사건의 범인으로 오해받아 아즈카반에 수감된 것을 알고 해그리드의 단서를 따라
검이 아라고그의 은신처로 향했습니다. 금지된 숲 깊숙한 곳에 위치한 아라고그의 은신처는 수많은 거대한 거미들로 가득했습니다. 아라고그는 해그리드의 오래된 친구이자 금지된 숲에 사는 거대한 거미였습니다. 아라고그는 해그리드가 비밀의 방을 연 범인이 아니며 비밀의 방의 괴물은 거미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또한 50년 전 비밀의 방이 열렸을 때 죽은 소녀가 있었고 그녀가 죽은 장소는 여자 화장실이라는 중요한 단서를 주었습니다. 해리와 론은 거미떼에게 쫓겨 겨우 살아 돌아왔습니다. 해리와 론은 여자 화장실에서 유령 울보머트를 만났습니다. 울보머트는 50년 전 비밀의 방의 괴물에게 죽임을 당한 학생이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통해 해리는 비밀의 방의 입구가 여자 화장실에 있는 세면대에 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세면대에 뱀 모양의 표식이 있었고 해리는 파셀마우스 능력으로 그 표식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곧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론의 여동생 지니 위즐리가 사라졌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비밀의 방의 괴물이 지니를 납치한 것이었습니다. 덤블도어 교수는 해리와 론에게 슬리데린 기숙사에 잠입하여 범인을 찾으라고 지시했습니다. 사실 덤블도어는 이미 해리를 믿고 있었지만 그들에게 직접적인 지시를 내릴 수는 없었습니다. 해리와 론은 다시 여자 화장실로 향했고 그곳에서 비밀의 방의 입구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는 로카트 교수에게 강제로 동행을 요구했습니다. 로카트 교수는 겁에 질려 도망치려 했지만 해리와 론의 설득에 마지못해 비밀의 방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지하로 내려가는 도중 로카트 교수는 자신의 기억력 마법을 해리와 론에게 걸려다가 지팡이가 망가지는 바람에 스스로에게 마법이 되돌아와 기억을 잃어버렸고 해리와 론은 둘이서 비밀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로카트는 자신이 했던 모든 마법이 거짓말이었고 그의 영웅담이 모두 사기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꼴이 되었습니다. 해리는 비밀의 방에서 론과 헤어지고 홀로 깊은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지니 위즐리와 그녀 옆에 서 있는 톰 리들의 환영과 마주했습니다. 톰 리들은 자신을 볼드모트경의 과거라고 밝히며 자신이 슬리데린의 후계자이며 50년 전 비밀의 방을 열었던 장본인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지니의 일기장을 이용해 지니를 조종하고 지니의 순수한 영혼을 흡수하여 점차 강력해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톰 리들은 자신이 해리와 볼드모트가 같은 존재임을 암시하며 해리를 유혹하려 했습니다. 그는 해리에게 자신과 똑같이 위대한 마법사가 될 수 있다고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해리는 그의 깸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톰 리들은 자신의 진짜 모습이자 비밀의 방의 괴물인 바실리스크를 불러냈습니다. 바실리스크는 눈을 마주치면 상대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거대한 뱀이었습니다. 해리는 바실리스크와 맞서 싸워야 했습니다. 거대한 뱀이 그의 주변을 감싸고 해리는 필사적으로 피했습니다. 그때 덤블도어 교장의 불사조 퍽스가 나타나 해리를 도왔습니다. 퍽스는 해리에게 그리핀도르의 검을 가져다 주었고 해리는 용감하게 바실리스크와 싸웠습니다. 해리는 퍽스의 도움으로 바실리스크의 눈을 멀게 했고 그리핀도르의 검으로 바실리스크를 물리쳤습니다. 바실리스크의 동리가 해리의 팔에 박혔지만 퍽스의 눈물이 해리의 상처를 치유해 주었습니다. 불사조의 눈물은 강력한 치유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실리스크를 물리친 해리는 톰 리들의 일기장을 파괴했습니다. 바실리스크의 동리로 일기장을 꿰뚫자 일기장은 검은 피를 흘리며 사라졌습니다. 일기장은 볼드모트의 호크룩스 중 하나였고 일기장이 파괴되자 톰 리들의 환영은 사라졌습니다. 지니는 깨어났고 해리는 지니를 데리고 비밀의 방을 탈출했습니다. 해리는 다시 한번 호그와트를 위험에서 구했습니다. 비밀의 방 사건이 해결되자 호그와트는 다시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해리는 영웅으로 환영받았고 덤블도어 교장으로부터 깊은 칭찬을 받았습니다. 덤블도어는 해리에게 그리핀도르에게 200점을 부여했고 슬리데린은 다시 그리핀도르에게 우승컵을 내주게 되었습니다. 루시우스 말포이가 나타나 해리에게 화를 냈지만
해리는 그의 속임수를 간파하여 집요정 도비를 해방시켰습니다. 도비는 자유를 얻게 되어 기뻐했고 해리에게 영원한 감사의 마음을 표했습니다. 자유의 몸이 된 도비는 루시우스에게 복수라도 하듯 그를 쫓아냈고 해리에게 깊이 고개 숙여 감사했습니다. 학기가 끝나고 해리론 헤르미온느는 호그와트 급행열차를 타고 다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번 여름은 더 이상 더즐리 가족의 지루하고 답답한 집이 아니라 이즐리 가족의 따뜻하고 즐거운 버로에서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리는 론과 헤르미온느 그리고 이즐리 가족과 함께 다음 모험을 기대하며 여름 방학을 맞이했습니다. 호그와트에서의 두 번째 해는 해리에게 잊을 수 없는 경험과 함께 더 큰 용기와 우정을 선물했습니다. 해리는 이제 자신이 마법 세계에서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어렴풋이 짐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외로운 소년이 아니었고 진정한 가족과 친구들 그리고 마법의 힘이 그와 함께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모험에 대한 설렘과 함께 더욱 강해진 유대감이 자리 잡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리포터와 비밀의 방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편안한 휴식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안녕.